강민은 스스로를 아직 가능성은 있는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다. 26, 취업준비 2년차, 자취 1년차, 통장 잔고는 다음 달 월세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만큼 가벼웠다. 다세대 주택 4층, 다락방이 딸린 원룸. 처음엔 다락방 있음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었다. 짐을 쌓아두기엔 딱 좋았고 무엇보다 월세가 쌌다. 그날도 별다를 거 없는 밤이었다. 자소서를 고치다 새벽을 넘기고 노트북을 덮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밝았다. 아니, 정확히는 다락방 쪽 문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민은 순간 몸이 굳었다. 불,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누전인가, 멀티탭, 아니면 다락방에 쌓아둔 박스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친. 설마 화재는 아니겠지.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를 누를까 고민하다가 결국 다락방 문 손잡이를 잡았다. 뜨겁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강민은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락방은 분명 그의 다락방이었다. 쌓아둔 캐리어, 오래된 교재, 계절 지난 옷들, 그 한가운데에 공간이 찢어져 있었다. 원형 사람 하나쯤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크기. 빛은 단순한 백색이 아니었다. 마치 물결치듯 일렁이며 그리고 그 너머로 나무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풀. 꿈이지. 강민은 손등을 꼬집었다. 아팠다. 침을 삼켰다. 이 세계 포탈 같은 건 아니겠지. 그는 웹소설을 꽤 읽었다. 취준생의 현실 도피로는 판타지가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더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되게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강민은 문득 현실을 떠올렸다. 내일도 도서관. 다음 주도 면접 없음. 통장은 바닥. 한 번만. 그는 다락방에서 운동화를 신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포탈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다. 세상이 뒤집혔다. 잠깐의 어지러움. 그리고 발밑에 단단한 흙의 감각이 느껴졌다. 강민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차갑고 맑고 묘하게 무거웠다. 지금의 지구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신선한 공기였다. 눈앞에는 울창한 숲, 저 멀리 돌로 지어진 성벽과 탑이 보였다. 진짜네. 그는 웃음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주변을 살펴보기로 결정하고 둘러보던 중 풀숲 사이로 무언가 움직였다. 처음엔 그냥 토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고개를 들자 그 토끼의 머리 위에는 작은 뿔이 돋아 있었다. 뭐야?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붉은 눈, 차갑고 살기가 서린 시선이었다. 다음 순간 토끼의 몸이 낮아졌다. 땅을 박차는 소리와 함께 돌격, 젠장, 생각할 틈도 없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포탈 안으로 뛰어들었다. 다락방의 공기가 나를 감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포탈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토끼는 포탈 앞에서 멈춰서 있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왜 멈췄지? 당연히 따라 들어올 줄 알았다. 하지만 녀석은 포탈을 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사라진 것처럼. 잠시 후 토끼는 흥미를 잃은 듯 등을 돌리고 숲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토끼가 충분히 멀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포탈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토끼가 멈췄다. 기가 쫑긋 서더니 다시 나를 향해 몸을 낮췄다. 그리고 또다시 돌격. 이런. 나는 재빨리 포탈 안으로 몸을 던졌다. 또다시 다락방. 그리고 또다시. 토끼는 포탈 앞에서 멈춰섰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지 못한 채 서성였다. 설마.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다. 포탈 경계선. 내가 포탈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계의 존재들은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확인해봐야 했다. 토끼가 다시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나는 다락방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다. 손에 쥐자 묘하게 현실감이 돌아왔다. 한 번만 더. 포탈을 넘었다. 역시나 토끼는 곧바로 인기척을 느끼고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는 침착하게 포탈 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토끼는 또 멈췄다. 포탈 바로 앞. 내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도 녀석은 마치 눈먼 장님처럼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 된다. 나는 포탈 경계선에 선 채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힘껏 내리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토끼의 몸이 그대로 옆으로 쓸려나갔다. 붉은 눈이 흔들리더니 이내 바닥에 축 늘어졌다. 움직임이 없었다. 끝. 나는 한참 동안 서서 토끼를 바라보았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됐다. 손쉬운 사냥.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이 포탈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이건 경계였다. 하나의 규칙을 발견했다. 포탈 안과 밖은 단순히 공간이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가 포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세계의 존재들은 나를 인식하지 못한다. 소리도, 냄새도,
기척도 포탈 경계선 안에 있는 나는 이 세계 기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물리적 간섭은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었다. 정면 승부를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되뇌어 보았다. 뿔 달린 토끼는 포탈 앞에서 멈췄다.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결계인지 규칙인지 세계 간 충돌을 막는 장치인지 중요한 건 결과였다. 그리고 넘지 못할 뿐 아니라 포탈 안에 있는 존재를 적으로 인식하지도 못한다. 포탈 밖으로 나가 몬스터의 인식 범위에 들어간다. 몬스터가 돌격해 오면 포탈 안으로 물러선다. 몬스터는 포탈 앞에서 멈춘다. 그 순간이 사냥 타이밍이다. 놈들은 눈앞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한다. 경계선 앞에서 멍청하게 두리번거릴 뿐이다. 그 사이 나는 현실에서 가져온 무기로 일방적인 공격을 가한다. 그렇게 사냥은 수월하게 성공했다. 한 마리씩 유인하여 사냥을 했고 여러 마리가 보이면 철수를 했다. 공격은 항상 포탈 안에서였다. 이건 사냥이 아니라 게임에서 말하는 작업에 가까웠다. 이젠 더 이상 주변에는 몬스터가 안 보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정말 사람이 존재할까? 마을은 있을까? 있다면 이 끝없는 숲 어딘가에 있을까? 계속 몬스터만 상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수로 죽을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숲을 벗어나 보기로. 포탈은 항상 열어둔 채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위치를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숲을 가로질렀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꼬마 정도의 키, 비쩍 마른 팔다리, 그리고 녹색 피부. 설마 가까이서 보자. 확신이 들었다. 고블린. 게임과 웹소설에서만 보던 존재가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두 마리였다. 놈들은 땅에 쓰러진 뿔 달린 토끼의 사체를 붙잡고 거칠게 뜯어먹고 있었다. 피와 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숨을 삼켰다. 저걸 어떻게 하지? 정면으로 싸우는 건 미친 짓이다. 둘이고 무기도 있어 보였다. 짧은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관찰하자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키는 나보다 훨씬 작다. 체격도 왜소하다. 다리는 짧고 움직임도 둔해 보였다. 도망친다면 내가 빠르다. 그리고 나는 이미 포탈이라는 규칙을 알고 있다. 유인하면 된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포탈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놈들이 이쪽을 보지 않게 바란 방향도 살폈다. 하나는 토끼 다리를 물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한 마리씩. 욕심내지 말자. 나는 일부러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냈다. 딱. 놈들이 알아차릴 정도로만. 고블린 하나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끼익. 눈이 마주쳤다. 다음 순간 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끼액. 경보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즉시 등을 돌려 포탈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다. 뒤에서 거친 발소리와 고함이 들렸다. 예상대로였다. 놈들은 생각보다 빨랐지만 체격 차이만큼 보폭이 달랐다. 공포가 밀려와서 그런지 몸이 둔해진 걸 느꼈다. 이러다 잡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포탈이 눈앞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였다. 허공이 일그러지며 포탈이 코앞에 생성되었다. 멈출 틈도 없이 달리던 속도에 밀려 포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고블린은 포탈 앞에서 급정거했다. 그리고 놈은 멈춰섰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방금 전까지 있던 내가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역시 심장이 뛰었지만 이번엔 공포보다 확신이 컸다. 나는 포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야구방망이를 움켜쥐었다. 실험은 성공했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포탈은 내 의지에 반응한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고블린은 멈춰서 있었다. 포탈 바로 앞 불과 한 걸음 거리. 하지만 놈의 눈은 나를 보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좋아. 나는 숨을 죽인 채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잡았다. 토끼와는 달랐다. 고블린은 사람에 가깝다. 지능이 있다. 도구를 쓴다. 그리고 반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나는 포탈 경계선 안에서 조금도 몸을 내밀지 않은 채방망이를 크게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 방망이는 고블린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때렸다. 끼액. 놈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비틀거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젠장. 고블린은 바닥을 굴러본능적으로 포탈에서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뒷주변을 미친 듯이 살폈다. 끼익. 끼익. 놈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맞았다는 사실의 공포를 느낀 모양이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포탈 안에서 퍽. 이번엔 어깨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고블린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허공에 휘둘렀다. 하지만 의미 없었다. 공격은 전부 포탈 바깥으로만 향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제일 무섭지. 나는 세 번째 타격을 준비했다. 그 순간 고블린이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포탈 쪽으로 던졌다. 돌은 포탈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공중에서 튕겨나가듯 떨어졌다. 확신이 들었다. 투척도 안 된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으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퍽. 이번엔 뒤통수.
고블린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잠깐 경련하더니 이내 움직임이 멎었다. 끝인가? 나는 한동안 포탈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모를 기습, 혹시 모를 반전. 하지만 고블린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천천히 포탈 밖으로 나섰다. 피냄새 짙은 녹색의 피가 바닥에 스며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자 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해냈다. 손이 떨렸다. 토끼와는 다르다. 이건 처살의 사람과 닮은 존재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무겁게 밀려왔다. 하지만 감상에 잠길 틈은 없었다. 아직 하나 남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고블린이 이쪽을 향해 경계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노문 동료의 시체를 보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재빨리 포탈 위치로 이동했다. 이번엔 놈이 먼저 달려왔다. 결과는 같았다. 유인, 후퇴, 경계선. 그리고 일방적인 타격. 두 번째 고블린은 첫 번째보다 더 빨리 쓰러졌다. 숨을 내쉬었다. 이 방식은 통한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고블린이 포탈을 학습한다면, 멀리서 활 같은 것을 쓴다면, 집단으로 몰려온다면 이건 안전 무적의 방법이 아니다. 지금은 통할 뿐이다. 나는 고블린의 시체에서 가죽 주머니와 조잡한 단검을 챙겼다. 포탈로 돌아오면 하는 결심했다. 다음 목적은 사냥이 아니다. 정보. 일단 집안에서 배낭에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식료품과 손전 등을 챙겨 다시 포탈 안으로 들어갔다. 이 세계의 규칙을 사람에게서 들어야 할 때였다. 이곳이 내가 알고 있던 게임과 소설 속 세계와 비슷한 흐름을 따른다면 분명 인간이 사는 마을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사람을 찾는 것. 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숲을 벗어나 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가 끊기고 땅이 단단해졌다. 그리고 도로가 보였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다져 만든 분명한 길. 길 끝자락에는 낮은 성벽이 보였다. 있다. 그 순간 뒤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차 한 대가 같은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다. 마부가 고삐를 잡아당기며 마차를 세웠다. 마을까지 가십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부는 잠시 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 안에는 이미 5명이 타고 있었다. 가죽 갑옷, 검과 방패, 용병처럼 느껴졌다. 그중 한 명이네. 복장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다. 혼자서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일반인 같아 보이는데. 숲에서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다. 이곳 출신이 아닙니다. 용병들의 시선이 모였다. 좀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가족들과 이동 중이었는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몬스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살아남아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차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혀를 찾고 다른 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운이 아니지.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그들의 시선에는 뇌심보다 연민이 있었다. 이 마을은 처음인가? 한 용병이 물었다. 네, 사실이었다. 이 세계 자체가 처음이니까 그럼 알아둬라. 그는 말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발컨이라는 성벽 도시다. 도시에 들어가려면 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아니면 용병 증명서. 그들은 내 허리춤에 조잡한 단검과 낯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보았다. 혹시 용병인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은 하나지. 신분 보증인.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병들이 나를 보았다. 사실 용병을 하려고 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이 마을에서 정착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래.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지. 마을에 들어가면 길드로 갈 거다.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성문 앞. 성문 경계병들이 마차를 세웠다. 검문이다. 용병들이 나서서 신분 보증을 해주었다. 경계병은 나를 잠시 보더니 길을 열어주었다. 무사통과 마을 아는 사람 냄새로 가득했다. 용병들은 곧장 용병 길드로 향했다. 길드에 도착하자 그들은 의뢰 완료 보고를 했고 내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었다. 용병 심사를 받게 해주지. 접수원이 나를 보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름과 특성 적어주세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이 3개의 문자. 그런데 종이를 내려다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읽힌다. 분명히 내가 쓰던 언어였다. 설마 어쩐지 말이 통한다 했더니 나는 천천히 내용을 작성했다. 이름, 강민 특성. 잠시 고민 후 생존 경험 접수원에게 종이를 건넸다. 용병 증명서는 내일 심사 후 발급됩니다. 내일 다시 방문하세요. 용병들이 웃으며 말했다. 축하한다. 심사만 통과하면 이제 우리랑 같은 길드원이다. 그들은 숙소도 소개해 주었다. 돈은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나짐에서 토끼를 꺼냈다. 혹시 이걸 팔 수 있을까요? 용병들의 눈이 커졌다. 레빗. 이걸 혼자서
네. 대단하군. 이놈들 포악하고 발도 빠른데. 그것도 여러 마리라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운이 좋았습니다.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용병은 웃으며 말했다. 레빗은 버릴 게 없다. 고기, 가죽, 뿔 전부 돈 된다. 그들은 나를 길드네 발굴장으로 안내해 주었다. 가격을 쳐주고 나는 은하를 손에 쥐었다. 우린 이만 가본다. 내일 보자. 나는 소개받은 여관으로 향했다. 따뜻한 식사, 깨끗한 침대 한 달 숙박비와 식사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다. 살았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 세계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용병 길드는 아침부터 붐볐다. 무기를 점검하는 소리, 의뢰 게시판 앞에 웅성임, 새와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길드 안쪽 심사 대기자라 적힌 구역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 몇 명과 이미 한눈에 봐도 숙련자로 보이는 이들이 섞여 있었다. 신참인가? 옆에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다. 네. 무기는? 나는 허리에 단검과등에 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보여주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다. 독특하군.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처가 많은 얼굴, 갑옷은 낡았지만 몸에 완전히 길들여진 느낌이었다. 조용. 그 한마디의 소음이 가라앉았다. 난 브라움. 이번 심사를 맡는다. 그는 우리를 훑어보며 말했다. 시험은 간단하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는 손짓했고 지도가 펼쳐졌다. 숲 외곽, 고블린 출몰 지점. 혼자다. 보조 없음. 시간 제한은 해지기 전까지. 웅성임이 커졌다. 토벌이 목적이 아니다. 도망쳐도 좋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오면 탈락이다. 나는 속으로 숨을 내쉬었다. 조건은 명확하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출발. 나는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포탈 위치를 먼저 확인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시야에서 벗어난 지점. 그곳에 포탈을 열어두고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다. 싸울 필요 없다. 증명만 하면 된다. 숲을 천천히 이동하며 흔적을 찾았다. 발자국, 부러진 가지, 곧 고블린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단독 행동 좋다. 나는 일부러 나뭇잎을 밟았다. 끼익. 놈이 반응했다. 나는 즉시 포탈 쪽으로 달렸다. 놈은 그대로 따라왔다. 마지막 순간 포탈 안으로 물러섰다. 고블린은 경계선 앞에서 멈췄다. 나는 방망이를 들었다. 한 번 어깨, 두 번 다리. 놈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반격은 허공을 갈랐다. 세 번째 뒤통수. 고블린은 쓰러졌다. 숨을 고르며 길을 잘라 챙겼다. 증거 확보. 그걸로 충분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다른 심사자 둘을 보았다. 한 명은 부상, 한 명은 아예 탈락을 선언한 상태였다. 해가 지기 전 길드로 복귀. 심사관 브라움이 우리 앞에 섰다. 보고 각자의 결과가 제출되었다. 고블린 귀 상처. 도주 보고. 내 차례가 왔다. 나는 고블린 귀를 내려놓았다. 단독 교전 생존. 브라움은 귀를 집어들고 내 얼굴을 봤다. 상처가 없군. 네. 잠시 침묵. 그는 웃었다. 합격이다. 그는 선언했다. 용병은 강한 놈만 되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놈이 되는 거다. 내 손에 임시 용병 표식이 쥐어졌다. 길드를 나서면 하는 느꼈다. 이 시험은 내가 어떤 용병이 될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나는 전이도 마법사도 아니다. 나는 살아 돌아오는 용병.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는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여관으로 향했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피로감이 몰려왔다. 여관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바로 침상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 햇살이 곤히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운다. 아침을 먹고 길드로 발걸음을 향했다. 임시 용병 표식을 허리에 찼을 때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길드에 도착하니 강민 이름이 불렸다. 접수대 앞에는 이미 4명이 서 있었다. 어제 마차에서 만났던 용병들 중들이 포함돼 있었다. 첫 의뢰다. 접수원이 의뢰서를 내려놓았다. 의뢰 내용 숲 외곽 고블린 정찰 및 제거 위험도, 하인원, 5인 목적, 개체수 파악, 위협 제거 정찰이 주다. 무리면 철수. 그 말은 곤무리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팀은 빠르게 구성됐다. 리엔, 방패를 쓰는 저니아르트, 한송검 용병 세리아, 초급 마법사돌은 노련한 정찰병. 그리고 나도른이 내게 다가왔다. 신참이지? 네. 뒤를 맡아라. 전방은 우리가 한다. 그 말은 배려 이자 경계였다. 숲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세리아가 낮게 주문을 읊었다. 감지범위, 최소. 도른이 손짓으로 이동을 지시했다. 팀 플레이. 혼자일 때보다 훨씬 느렸다. 하지만 안전했다. 문제는 포탈이었다. 포탈을 열 수 없다. 누군가 보면 끝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번엔 포탈을 이용해 사냥할 수 없다. 팀에 맞춰 움직여라. 도른이 멈춰섰다. 고블린 셋.
그중 하나는 알을 들고 있었다. 골치 아픈 조합이네. 리엔이 방패를 세웠다. 전방 압박. 세리야, 준비 계획은 간단했다. 하지만 고블린이 먼저 움직였다. 화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다. 화살은 내 옆을 스쳤다. 괜찮아. 내 심장이 요동쳤다. 혼자였다면 이미 포탈로 도망쳤을 상황. 하지만 지금은 도망칠 수 없다. 전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리엔의 방패, 하르트의 검, 세리아의 마법, 그리고 도른의 날카로운 마무리. 고블린 셋이 쓰러졌다. 이상하군. 도른이 중얼거렸다. 신참, 넌 움직임이. 그가 나를 봤다. 너무 조심스러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습관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전리품 정리 중 나는 느꼈다. 팀플레이는 위험하다. 포탈을 쓸 수 없고 내 방식이 봉인된다. 하지만 동시에 배울 수 있다. 전투 후 도른이 말했다. 너 도망칠 줄 안다. 그게 좋다. 용병은 죽지 않는 놈이 제일 오래 간다.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길드로 돌아오자 일에는 성공으로 처리됐다. 보수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 기록, 이제 나는 길드 소속 용병 되었다. 강민은 이곳이 검과 마법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레빗, 고블린 것들 그리고 아직 내가 보지 못한 몬스터들. 이 세계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선 느껴볼 수 없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난 이곳을 좀 더 돌아보기로 결심했다. 길드 안이 술과 웃음으로 가득 찼을 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긴급 의뢰다. 경비병의 목소리의 공기가 단번에 식었다. 의뢰 내용불에 든 마을 외곽야간 몬스터 출몰민가 피해 발생 즉시 대응 요청. 하급이지만 숫자가 많다. 접수원의 마레용병들의 표정이 굳었다. 도른이 우리 팀을 보았다. 간다. 밤의 숲은 낮과 전혀 달랐다. 불빛은 햇불 몇 개뿐. 그 너머는 완벽한 어둠이었다. 바람 소리, 풀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울음. 세리아가 낮게 주문을 읊었다. 시야 보조. 최소. 빛이 넓게 퍼지지 않았다. 밤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민가 외곽 울타리가 부서져 있었다. 여기다. 리엔이 방패를 세웠다. 그 순간 울음이 들렸다. 낮고 갈라진 소리. 고블린 숲속에서 열어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적어도 5. 도른이 속삭였다. 많다. 내 심장이 빨라졌다. 혼자였다면 지금쯤 포탈로 빠졌을 상황.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집 안에서였다. 안에 사람 있다. 도망칠 수 없었다. 전투가 시작됐다. 리엔이 앞으로 나서 방패로 길을 막았다. 세리야. 불꽃이 어둠을 찢었다. 고블린 하나가 쓰러졌다. 하지만 옆에서 또 튀어나왔다. 화살. 리엔의 방패에 튕겼다. 그 순간 한 고블린이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뒤. 도른의 외침.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졌다. 단검이 고블린의 팔을 긁었다. 놈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너무 가깝다. 포탈을 열고 싶은 충동이목까지 차올랐다. 지금 열면 다 끝난다. 하지만 모두 본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리엔이 방패로 고블린을 밀어냈다. 하르트의 거미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마지막 고블린이 쓰러졌다. 정적,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끝인가? 세리아가 말했다. 도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숲 안쪽에서 또 다른 울음이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우리를 재고 있는 것처럼 철수한다. 도른의 결정은 빨랐다. 아이와 가족을 마을 안으로 옮기고 우리는 뒤로 물러났다. 부상은 경미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길드로 돌아왔을 때 접수원이 말했다. 잘했다. 밤 의뢰는 그 자체로 평가 대상이다. 도른이 나를 보았다. 신참. 네. 도망칠 줄 알면서도 남았다. 그는 짧게 웃었다. 그건 용병 자질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남은 떨림을 천천히 진정시켰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다. 포탈을 쓰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포탈은 나를 살게 해주지만 언젠가는 이 세계에서 포탈을 쓰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한다. 아침 햇살이 마을의 돌길 위로 번졌다. 전날 밤의 흔적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부서진 울타리, 불에 그을린 땅, 그리고 집 앞에 남아있는 핏자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노골적인 시선은 아니었다. 대놓고 바라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다. 어제까지는 숲에서 흘러온 이방인, 오늘은 어제 그 용병 중 하나지. 뒤쪽에서 싸우던 사람. 신참이라던데. 도망치지 않았대. 작은 말들이 조심스럽게 오갔다. 나는 모른 척하며 여관에서 나온 빵을 씹었다. 하지만 길은 열려 있었다. 우물가에서 어제 만났던 노인이 나를 불렀다. 젊은이. 나는 다가갔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어젯밤 내가 있었다지. 네.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있네. 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한 바가지 건넸다. 이제 자네는 이 마을의 일원이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길드 앞 의뢰 게시판에 새 종이가 붙어 있었다.
공지야간 의뢰 참가자 마을 출입 제한 해제 일부 상점 외상 허용 용병들 사이에서 홍성임이 일었다. 신참인데 운이 좋군. 아니, 운만은 아니야. 누군가 내 쪽을 흘기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격을 깎으려 들던 상인이 오늘은 먼저 말을 걸었다. 필요한 거 있나? 도구든 식량이든 길드원 할인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었다. 아이들이 멀찍이서 나를 보다가 다가왔다. 아저씨. 아저씨는 좀. 아이 하나가 웃었다. 어제 괴물 쫓아냈죠? 응. 고마워요. 아이들은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잠시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도른이 말했다. 너 이제 표적이다. 좋은 쪽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시선이 바뀐다는 건 책임이 생긴다는 뜻이라는 걸. 마을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기대하기 시작했다. 여관방, 나는 창가에 앉아 숲 쪽을 바라봤다. 잠들기 전까지도 나는 계속 생각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돈, 안전, 도망칠 길. 모든 판단은 현실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아이의 고마워요. 라는 말. 길드 게시판에 붙은 내 이름. 이건 현실에서는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다. 이곳에는 내가 남긴 흔적이 있었다. 필요로 되었고, 기억되었고, 기대받았다.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었다. 위험한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곳은 도망쳐야 할 세계다.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아침 햇살이 여관 창문을 두드릴 때 문도 함께 두드려졌다. 똑똑 강민씨. 낯선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어제 우물가에서 보았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을 사람 두셋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길드에 의뢰를 내기엔 조금 애매한 일이라서 그 말에서 나는 이미 짐작했다. 공식이 아닌 부탁, 아이들이 숲 근처로 나가질 못합니다. 밤마다 소리가 들립니다. 고블린인지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만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다.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길드 의뢰가 아니다. 보수도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다. 확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고맙네. 숲 가장자리. 마을과 숲의 경계선. 나는 익숙한 곳에 섰다. 포탈 위치에 아직 아무도 이걸 모른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숲 안으로 들어갔다. 발자국, 긁힌 나무, 어젯밤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 랩이 뿔 달린 토끼였다. 너 때문이었나? 문제는 이걸 그냥 처리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다. 포탈을 쓰면 너무 흔적이 깨끗해진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궁금해한다. 나는 고민 끝에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다. 발자국, 싸운 흔적, 그리 고래빗 한 마리를 마을 쪽으로 유인했다. 멀리서 화살 소리가 들렸다. 경계병들이 도와준 것이다. 레빗은 쓰러졌고 나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뒤늦게 돌아왔다. 마을 입구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땠습니까? 확인됐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 무리는 아닙니다. 레빗 몇 마리. 당분간은 눌타리만 보강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풀렸다. 노인이 말했다. 고맙네. 그는 내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마을의 마음일세, 은화 몇 입 많지 않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길드보다 먼저 나를 찾기 시작했다. 강민씨. 이런 것도 봐줄 수 있나요?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요청은 작았다. 대부분 확인과 경고, 때로는 단순한 동행, 하지만 하나같이 책임이 따랐다. 나는 점점 느꼈다. 이제 이 마을에서 나는 외부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조금 더 이 세계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길드의 서강민을 불렀다. 접수원은 평소보다 조금 굳은 얼굴이었다. 최근에 마을 요청을 직접 받고 있다죠.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다. 네. 길드를 통하지 않은 의뢰는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그녀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하지만 문제가 됩니다. 접수원 뒤편, 심사관 브라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강민, 그가 낮게 말했다. 넌 길드 용병이다. 개인적인 호의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탁자 위에 의뢰서를 툭 쳤다. 이건 공식 의뢰다. 의뢰숲 남쪽 고블린 소굴 정찰이 엄도, 중보수, 높음 마을 요청은 대개 감정으로 움직인다. 길드는 책임으로 움직여.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길드 문이 열렸다. 마을 노인이었다. 강민을 찾고 있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노인은 브라움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밤에도 소리가 들렸네. 아이들이 잠을 못 잔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확인만 해주면 된다네.
브라움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오늘 밤남쪽 숲으로 간다. 팀도 이미 꾸렸다. 2개의 시선, 2개의 요청. 서로 다른 책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선이었다. 마을은 내 집이 아니다. 브라움이 말했다. 정 붙이면 언젠가 발목 잡힌다. 노인이 조용히 반박했다. 길드는 아이들 울음까지 책임지지 않네. 말이 오가지 않아도 충분히 날카로웠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둘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브라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하나를 택해야지. 잠시 침묵.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공식 의뢰를 먼저 수행하겠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그렇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이에게 부탁해야겠네.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길드 밖. 노인은 떠나기 전 내게 말했다. 강민. 자네가 길드를 택한 걸 원망하진 않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은 협박도 부탁도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길드 의뢰서와 마을의 불빛이 머릿속에서 겹쳤다. 포탈이 있다. 도망칠 길도 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건 사람의 기대였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 이 충돌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강민은 길드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식 의뢰 준비, 장비 점검, 팀 합류 시간, 모든 게 정해져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마을의 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확인만 해주면 된다네. 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남았다. 다음날 새벽 길드 앞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다. 들었어. 마을 쪽에서 밤에 사고가 났대. 강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사고. 말을 건 용병이 표정을 굳혔다. 브레든 마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아직 높지 않았다. 울타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강하자던 그 자리 피가 남아 있었다. 말라붙은 핏자국, 끌린 흔적.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노인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강민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네가 없어서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였다. 경계병들, 농부셋, 낡은 창과 횃불. 밤에 들리던 소리를 확인하러 숲 가장자리까지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고블린 무리였다. 레빗이 아니었다. 경고였던 것이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길드에서 늦게 도착한 용병들이 주변을 정리했다. 이미 끝난 뒤였다. 브라움이 강민 곁에 섰다. 이게 우리가 말린 이유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마을 사람은 전투를 모른다.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니다. 브라움이 잘났다. 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강민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원망은 없었다. 비난도 없었다. 그게 더 괴로웠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강민을 피했다. 기대하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마치 기회를 한번 잃어버린 것처럼. 그날 밤 강민은 포탈 앞에 섰다. 언제든 현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포탈 너머로 보이는 건 다락방이 아니라 마을의 불빛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이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길드 회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탁자 위에는 의뢰서 몇 장과 간단한 지도만이 놓여 있었다. 브라움이 입을 열었다. 브레든 마을 사건 이후 남쪽 숲은 위험구역으로 분류한다. 길드 승인 없는 단독 행동은 금지다. 그 말에 몇몇 용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강민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심사관님,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브라움이 눈을 가늘게 떴다. 말해라. 강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마을 요청을 계속 받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굳었다. 뭐라고? 규정을 어기겠다는 건가? 웅성임이 퍼졌다. 강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길드 의뢰를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직접 들어오는 요청도 제가 판단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브라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독단이다. 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는 잠시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길드를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말이 더 필요 없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브라움이 강민을 똑바로 보았다. 내가 하는 말은 영웅 놀이에 가깝다. 영웅은 대개 먼저 죽는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길도 있고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말에 브라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방법, 강민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대신 허리에 임시 용병 표식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금속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길드 규율을 완전히 따르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처벌도 받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정적 길드원 하나가 낮게 말했다. 미친 거 아니야. 다른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지. 브라움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는 강민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내가 문제를 키우면 그때는 길드가 먼저 널 친다.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강민은 느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 길드도 마을도 오직 자기 자신만. 그날 밤 강민은 포탈 앞에 섰다. 지도 한 장, 야구방망이, 단검.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그는 포탈을 열었다.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숲은 너무 조용했다. 강민은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야간 순찰 세 번째 밤, 늘 들리던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작은 울음,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조차 없었다. 이상하네. 그는 포탈 위치를 머릿속으로 다시 확인하며 숲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다. 그때였다. 툭 뭔가가 발치로 굴러왔다. 강민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햇불빛이 닫자 그 정체가 드러났다. 고블린의 귀 잘려 있었다. 하지만 정교했다. 야수처럼 뜯긴 흔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식처럼 잘려 있었다. 경고인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걷고 있었다. 강민은 야구방망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횃불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놈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블린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달랐다. 키가 컸다. 어깨가 넓었다. 근육이 분명했다. 무기는 조잡한 몽둥이가 아니었다. 금속이 섞인 날이 선도끼. 그리고 눈 붓지 않았다. 노랗고 차분했다. 사냥감이 아니라 상대를 보는 눈이었다. 우두머리. 강민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다. 놈은 멈춰섰다. 그리고 웃었다. 입이 찢어지듯 올라갔다. 간, 서툰 발음. 하지만 분명한 언어였다. 강민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말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단계였다. 내가 사라지는 놈이군. 놈의 시선이 강민의 뒤쪽, 보이지 않는 허공을 스쳤다. 강민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포탈을 느낀다. 놈은 한 발짝 다가왔다. 강민은 즉시 포탈 쪽으로 물러섰다. 경계선. 고블린 우두머리는 그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이번엔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그저 강민이 서 있던 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보는 거야. 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가면 사라진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땅에 도끼를 꽂았다. 나오면 죽인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은 처음으로 느꼈다. 이 포탈은 완전한 방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두머리는 천천히 뒤돌아서며 말했다. 마을. 곧 그 말만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강민은 한참 동안 포탈 경계선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타깃이 됐군. 지금까지는 그가 사냥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냥당한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을, 길드, 그리고 포탈의 비밀, 모두가 우두머리와 엮이게 될 것이다. 강민은 야구방망이를 다시 움켜쥐었다. 도망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강민은 그날 이후로 잠을 쪼개 쓰기 시작했다. 낮에는 길드 용병으로 움직였다. 공식 의뢰 정찰 기록, 그리고 밤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움직였다. 포인트는 단순했다. 포탈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즉시 복구 지점이다. 강민은 숲과 마을 사이에 몇 개의 기준점을 정했다. 마을 울타리, 북쪽 숲 외곽의 바위지대 고블린 출몰 흔적이 잦은 계곡 입구 각 지점마다 포탈을 열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기억했다. 그리고 절대 규칙을 하나 세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포탈을 열지 않는다. 낮에는 언제나 팀과 함께였다. 정찰 임무, 경계 근무. 그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역할만 맡았다. 뒤에서 보고 기록하고 위험 신호를 정리했다. 이상 없음. 이 구간은 고블린 흔적이 적습니다. 그 정보는 길드 기록으로 남겼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잠든 시간, 경비의 시선이 느슨해지는 순간 강민은 포탈을 열었다. 숲 외곽, 그가 낮에 확인해둔 지점이었다. 그곳에서 고블린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차단했다. 크게 싸우지 않는다. 소리도 남기지 않는다. 한 마리씩 짧게 빠르게. 그리고 흔적은 남긴다. 발자국, 싸운 흔적, 잘린 기, 마치 용병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 아침이 되면 강민은 다시 길드에 나타난다. 야간에 이쪽에서 교전 흔적을 봤습니다. 아마 다른 팀이 먼저 대행한 듯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른 팀이 아니라 다른 강민이었을 뿐. 길드는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그럼 위험도는 내려도 되겠군.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다. 요즘은 밤이 조용하네.
아무도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강민은 알고 있었다. 이 전략은 완벽하지 않다. 포탈 위치가 들키면 끝이다. 우두머리가 움직임을 잃기 시작하면 위험해. 체력과 정신이 동시에 소모된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었다. 길드의 규율을 어기지 않으면서 마을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더 잃지 않기 위한 방법. 그날 밤 숲 깊은 곳에서 우두머리가 움직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두 개라. 낮에 인간, 밤에 인간. 우두머리는 천천히 웃었다. 같은 냄새다. 강민은 아직 몰랐다. 자신의 전략이 상대를 학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싸움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두뇌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숲 깊은 곳. 불은 피우지 않았다. 연기는 인간에게 들킨다. 우두머리는 부러진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땅 위의 흔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발자국, 핏자국, 잘린 귀. 모두 익숙한 냄새였다. 낮에 인간, 밤에 인간. 우두머리는 손가락으로 땅을 긁었다. 같은 발걸음, 같은 체중, 같은 숨의 리듬. 하나라. 그는 부하들을 불렀다. 6. 그중 셋은 알을 다룰 줄 알았고 하나는 냄새를 잘 맡았다. 우두머리는 땅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마을, 숲, 그리고 경계선. 여기서 사라진다. 부하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두머리는 나무 토막을 세웠다 쓰러뜨렸다. 사라질 때는 항상 이쪽. 그는 같은 방향만 가리켰다. 도망로다. 그날 밤 고블린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북쪽 울타리의 소음 서쪽 밭에 발자국 남쪽 숲의 햇불 흔적전 부위협처럼 보이는 신호였다.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경비병이 흩어졌고 용병 순찰도 나뉘었다. 우두머리는 숲에서 그걸 지켜봤다. 나온다. 그는 가장 약한 곳을 노리지 않았다. 가장 사람이 많은 곳, 아이들이 모이는 우물 근처. 직접 공격은 하지 않는다. 대신 울음소리, 던져진 돌, 그림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강민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우두머리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가장 빠른 부하를 보냈다. 따라. 죽이지 마라. 보아라. 부하는 강민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보았다. 강민이 숲 가장자리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눈앞에서 없어지는 인간. 부하는 몸을 떨었다. 우두머리는 웃었다. 문이다. 우두머리는 나무에 고블린 귀를 매달았다. 포탈이 열리는 지점 근처. 그리고 부하 하나를 세웠다. 넘어가지 마라. 때려라.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불 붙인 나뭇가지를 던졌다. 모두 보이지 않는 선에서 튕겨나갔다. 벽. 우두머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완전하지 않다. 우두머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설계는 끝났다. 다음은 강민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마을을 택하면 숲이 열린다. 숲을 택하면 마을이 피를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든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항상 그의 뒤에 있어라. 사라지기 직전. 그 순간을 노려라.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폭풍전의 침묵이었다. 강민은 아직 몰랐다. 우두머리가 이미 자신을 사냥감이 아니라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밤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결단의 밤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강민은 이상함을 먼저 느꼈다. 너무 정확했다. 북쪽 울타리, 서쪽 밭, 남쪽 숲, 신호가 동시에 울렸다. 이상, 징후, 다발. 경비병들이 뛰고 용병 순찰이 흩어졌다. 강민은 이를 악물었다. 분산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있다. 그는 선택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 우물 근처.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돌이 날아왔고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다. 강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부르는 거군. 그는 몸을 돌려 숲 가장자리로 달렸다. 포탈 위치. 여기서 정리하면 된다. 늘 그랬듯이. 강민은 포탈을 열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덜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야? 다시 아무 반응이 없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때 뒤에서 바람이 갈라졌다. 강민은 몸을 굴려 피했다. 창끝이 방금 있던 자리를 스쳤다. 고블린 한 마리가 아니다.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웃고 있었다. 이럴 수가. 뒤를 밟고 있었다. 항상 사라지기 직전까지. 강민은 뒤로 물러섰다. 포탈 위치, 그 자리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무 말뚝이 박혀 있었다. 조악하게 다듬은 말뚝 끝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다. 귀, 고블린 귀였다. 피가 말라붙은 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표식, 여기다. 낮고 굵은 목소리. 숲속에서 덩치 큰 고블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고블린들과 달리 놈은 웃지 않았다. 눈빛엔 흥분도 분노도 없었다. 확신, 문, 놈이 말했다. 열려고 했지. 강민은 이를 악물었다. 언제부터? 우두머리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처음부터는 아니다. 하지만 너는 항상 같은 곳으로 왔다. 주변의 고블린들이 소리를 죽인 채 움직였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도망로가 사라지고 있었다. 말뚝, 표식, 포위, 완벽한 함정. 고블린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포탈은 저 자리 하나뿐이라고.
강민은 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그리고 웃었다. 착각하고 있군. 우두머리에 눈이 가늘어졌다. 문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아. 고블린들 사이에 낮은 웅성임이 번졌다. 놈들은 여전히 자리를 보고 있었다. 강민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이번엔 포위된 그 자리였다. 자신의 발밑도 말뚝 근처도 아니다. 고블린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싼 바로 그 중심. 강민이 서 있는 공간. 그 순간 고블린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단지 공기가 갑자기 가라앉는 이질적인 감각만을 느꼈을 뿐이다. 공간이 접혔다. 빛은 강민의 눈에만 열렸다. 우두머리가 본능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 외침은 늦었다. 강민은 한 걸음도 뛰지 않았다. 포위망을 뚫지도 않았다. 그저 등 뒤에 열려 보이지 않는 틈으로 사라졌다. 고블린들의 원은 순간 무너졌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중심이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숲에는 침묵만 남았다. 말뚝도, 표식도, 함정도 전부 헛수고가 되었다. 그리고 고블린 우두머리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놈들이 포위한 것은 문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는 자리도 아니었다. 끝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던 존재 자체였다. 포탈을 빠져나왔을 때 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숨이 가쁘지도 않았다. 심장은 오히려 차분했다. 문제는 머리였다. 너무 많은 가능성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도망이 아니었어. 그는 방금 전 장면을 천천히 되짚었다. 포위 중심. 그 자리에서의 소멸. 고블린들은 자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공간을 빠져나갔다고 느꼈을 것이다. 강민은 바닥에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포탈은 출구가 아니다. 선택된 위치에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그 위치는 항상 자신이 정한다. 그럼 생각이 한 단계 더 내려갔다. 지금까지 강민은 숫자가 많으면 피했다. 포위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포위는 좌표가 고정되는 순간이었다. 적들이 밀집해 있을수록 공간은 더 명확해진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적들이 둘러싼 중심이건 공격 조건이다. 포탈이 열릴 때 무언가가 튕겨나가거나 빨려 들어가는 느낌은 없었다. 단지 그 자리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하나다. 공간을 제거한다. 강민은 이를 악물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약 포탈을 아주 얇게, 아주 짧게 베듯이 연다면 고블린의 착각, 그들은 포탈을 장소로 기억했다. 하지만 기준은 언제나 강민이었다. 발밑 손이 닿는 거리 시야 안에 특정 지점 아직은 직접 닿아 있거나 서 있는 자리만 가능하다. 하지만 연습하면 강민은 불안한 웃음을 지었다. 사정거리가 늘어난다면 그는 스스로를 경계했다. 이건 사륙용 능력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발밑을 비워 넘어뜨린다. 돌격 경로를 제거한다. 방패 뒤에 안전지대를 없앤다. 퇴로를 삭제한다. 죽이지 않아도 전투를 끝낼 수 있다. 강민은 깨달았다. 이 능력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전장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이 그를 멈춰 세웠다. 이걸 본 사람이 생기면 포탈은 강민에게만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본다. 사람이 사라진다. 공간이 무너진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그건 공포가 된다. 강민은 조용히 일어섰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쓸 뿐이다. 하지만 언젠가 도망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전장을 설계하는 자가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포탈은 문이 아니다. 무기가 될 것이다. 강민은 숲 가장자리에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골랐다. 주변에 움직이는 기척은 없었다. 좋았어. 실험엔 증인이 필요 없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땅을 내려다봤다. 포탈을 연다. 지금까지는 항상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열었다. 사람 하나가 통과할 수 있는 크기 넓고 안정적인 문. 이번엔 달랐다. 조금만. 강민은 손을 뻗지 않았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의식만으로 그 자리를 인식했다. 발끝 앞, 손바닥 하나만 한 지점. 그리고 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 되나? 강민이 미간을 찌푸리는 순간 땅이 살짝 꺼졌다. 아니, 꺼진 게 아니다. 사라졌다. 돌과 흙이 툭 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그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도 없이. 그대로 강민은 숨을 삼켰다. 됐다. 그는 즉시 문을 닫았다. 공간은 다시 이어졌지만 사라진 흙은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 홈, 깊이는 얕았다. 하지만 명백한 결손. 강민은 다시 한 번 시도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선처럼, 칼날처럼 얇게 의식을 집중했다. 그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땅 위에 가느다란 검은 선이 스쳤다. 그리고 풀잎 하나가 아무 소리 없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절단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러웠다. 베었다. 강민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포탈을 닫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눈앞이 잠시 흔들렸다. 대가가 있군. 얇게 열수록 집중력이 더 필요하다. 시간을 늘리면 피로가 쌓인다. 무턱대고 쓰면 쓰러질 수도 있다. 강민은 나무에 기대 천천히 숨을 골랐다. 정리하자면 포탈은 크기 조절 가능 통로가 아니라 결손을 만든다.
얇게 열면 절단 효과 유지 시간은 짧아야 한다. 집중력 소모큼. 위험하지만 강민은 갈라진 풀잎을 내려다봤다. 확실하다. 이건 도망용 능력이 아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은 연습 단계라. 하지만 언젠가 이 얇은 문은 전장을 가르는 선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강민은 숲 가장자리에 섰다. 빛이 충분히 들어오고 도망칠 방향이 확보된 곳. 그리고 포탈을 열 수 있는 여지 한 마리만. 그는 의도적으로 발소리를 냈다. 나뭇가지를 밟았다. 곧 풀숲이 흔들렸다. 뿔 달린 레빗, 이제는 낯설지 않은 몬스터였다. 붉은 눈이 강민을 포착했다. 놈은 즉시 몸을 낮췄다. 돌격. 강민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엔 포탈로 도망치지 않는다. 심장이 빠르게 요동친다. 지금이다. 그는 레빗의 돌진 경로를 눈으로 그렸다. 속도, 각도, 거리. 그리고 그 사이, 땅과 공기 사이, 아주 얇은 선. 강민은 포탈을 열었다. 보이지 않는 칼날. 레빗은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다음 순간 놈의 앞다리가 뚝 하고 힘없이 접혔다. 소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었다. 끼익. 레빗은 앞으로 굴렀다. 땅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다. 강민은 이를 악물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놈은 살아있다. 위험하다. 그는 레빗의 머리 위, 목선에 맞춰 다시 한 번, 더 짧게, 더 얇게. 공기가 순간적으로 찢어졌다. 레빗의 울음이 뚝 끊겼다. 몸이 경련하듯 흔들리더니 이내 움직임이 멎었다. 정적. 강민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숨만 쉬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는 나무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잠시 후 레빗의 시체를 확인했다. 절단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했다. 검도, 톱도 아니다. 이건.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지워졌다. 그 표현이 가장 정확했다. 강민은 포탈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확인은 끝났다. 얇은 포탈은 통한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이다. 그는 처음으로 이 능력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버렸다. 강민은 고블린의 발자국을 발견하곤 뒤를 밟는다. 풀숲이 갈라지며 고블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몽둥이, 가죽조끼, 경계하는 눈빛. 한 마리, 다행히 단독이다. 고블린은 강민을 보자위를 드러내며 웃었다. 끼익. 놈은 돌격하지 않았다. 다가오며 재고 있었다. 강민의 심장이 레빗 때보다 더 빨리 요동쳤다. 그래. 넌 다르지. 고블린은 사람형 몬스터다. 속도를 계산하고 거리를 잰다. 고블린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강민은 한 발 물러섰다. 포탈은 아직 열지 않는다. 놈이 먼저 움직이게 해야 한다. 고블린이 돌을 집어던졌다. 강민은 몸을 틀었다. 돌이 어깨를 스쳤다. 아프다. 레빗과는 다르다. 고블린은 준비 공격을 한다. 지금이다. 고블린이 달려들며 몽둥이를 크게 휘두르는 순간 강민은 놈의 발밑, 딱 한 줄 얇게 공기가 가늘게 찢어졌다. 고블린의 발이 엇디뎠다. 놈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쏠렸다.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다. 강민은 이를 악물었다. 레빗보다 균형이 좋다. 고블린은 곧바로 회복했다. 몽둥이가 강민의 머리를 향해 내려왔다. 강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바람이 머리 위를 스쳤다. 젠장. 너무 가깝다. 포탈을 할 게 열 여유가 없다. 강민은 즉시 판단을 바꿨다. 절단이 아니라 분리. 고블린의 상체와 하체 사이, 허리 높이, 아주 짧게, 아주 순간적으로 포탈이 번쩍 열렸다가 닫혔다. 고블린의 몸이 앞으로 넘어졌다. 하지만 상체만, 하체는 뒤에 남아 무릎을 꿇은 채 굳어 있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고블린의 상체가 비명을 질렀다. 끼익. 피가 터지듯 쏟아졌다. 강민은 그 광경에 한순간 굳어버렸다. 너무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시야가 휘청거렸다. 대가. 강민은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섰다. 고블린의 비명은 곧 멎었다. 강민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거칠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건. 그는 천천히 고블린을 내려다봤다. 확실했다. 얇은 포탈은 확실히 통한다. 하지만 고블린은 레빗보다 훨씬 위험하다. 한 번의 계산 실수, 한 번의 집중 붕괴. 그게 곧 죽음이다. 강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마지막 수단이다. 강민은 고블린의 길을 챙기고 숲을 떠났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했다. 이 능력을 쓰면 이긴다. 하지만만 있으면 몸이 망가진다. 강민은 마을로 향했다. 불탄 흔적, 부서진 울타리, 아직 꺼지지 않은 연기.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공포와 감사가 섞인 어디에도 놓이지 못한 눈빛들. 다시 올 겁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경고였다. 우두머리는 물러난 게 아니라 시험한 것이다. 마을의 방어, 사람의 반응. 그리고 강민. 강민은 포탈을 열지 않았다. 이번엔 도망치듯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숲으로 향했다. 발자국이 선명했다. 고블린의 것, 우두머리의 것. 놈은 서두르지 않았다. 확신이 있는 자의 흔적이었다. 끝내야 한다. 마을을 지키려면 다음은 없어야 한다.
숲이 점점 깊어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강민은 중간중간 멈춰 주변을 살폈다. 이번엔 얄은 포탈을 열지 않는다. 아직은 아껴야 한다. 머릿속이 지끈거렸다. 대가는 분명히 쌓이고 있다. 기척 앞이다. 불빛, 횃불이 아니라 불에 그을린 나무 임시 거점. 고블린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중심에 우두머리 놈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왔군.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 이번엔 문을 열지 않았어. 강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번엔 열 필요가 없으니까. 고블린들이 움직였다. 마을 때와 달리 조급하지 않았다. 진짜 전투다. 우두머리는 손을 들었다. 고블린들이 양옆으로 퍼졌다. 포위. 하지만 강민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중심에 서지 않는다. 우두머리만 본다. 강민은 한 발짝 내디뎠다. 그리고 우두머리의 바로 앞. 딱 한 사람 거리. 아주 짧게, 아주 얇게 공기가 찢어졌다. 우두머리는 피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었다. 왼팔이 어깨부터 툭 하고 사라졌다. 놈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비명은 늦게 터졌다. 이제 내 차례다. 강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우두머리는 뒤로 물러섰다. 도망이 아니다. 거리 계산. 놈은 강민을 노려봤다. 문을 베는 자. 이해했다. 놈이 낮게 말했다. 문은 도망의 수단이 아니다. 강민은 숨을 고르며 발에 힘을 실었다. 늦었다. 우두머리는 남은 팔로어리춤의 무기를 뽑았다. 조악한 대검. 하지만 날은 수없이 갈아낸 흔적이 있었다. 놈은 달려오지 않았다. 걸어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공포를 밀어붙이는 방식. 강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열면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머릿속이 지끈거렸다. 이미 얄은 포탈을 여러 번 썼다. 시야가 가끔씩 어두워졌다. 한 번. 강민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딱 한 번이다. 우두머리가 검을 들어 올렸다. 순간 땅을 박찼다. 빠르다. 강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검이 바람을 가르며 코앞을 스쳤다. 크. 강민은 균형을 잃고 뒤로 굴렀다. 땅이 차갑게 등을 때렸다. 우두머리는 추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강민이 일어나는 순간을. 젠장. 강민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리고 포탈을 열었다. 얇게, 아주 얇게. 우두머리의 가슴선. 하지만 놈은 비틀었다. 절단은 어깨를 스쳤을 뿐 피가 터졌다. 강민의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시야가 흔들렸다. 우두머리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검이 강민의 옆구리를 갈랐다. 따뜻한 것이 옷을 적셨다. 피. 강민은 뒤로 물러나며 포탈을 닫았다. 집중이 깨졌다. 이대로 가면 진짜로 죽는다. 우두머리는 웃지 않았다. 너는 강하다. 하지만 너는 익숙하지 않다. 강민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봤다. 도망로 없음. 포위당한 상태. 도망칠 수 없는 싸움. 그래. 강민은 피 묻은 손을 꾹 쥐었다. 그래서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끝내야지. 이번엔 얇게 열지 않았다. 포탈은 불안정한 상태로 열렸다. 우두머리의 바로 앞.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크기.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멈췄다. 그 순간 강민은 포탈을 닫지 않았다. 유지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 우두머리가 앞으로 넘어졌다. 상반신이 빗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강민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다. 눈앞이 완전히 검게 물들었다. 그리고 포탈이 닫혔다. 강민은 무릎을 꿇었다. 토할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주변은 조용했다. 우두머리의 하반신이 땅에 쓰러져 있었다. 움직임 없다. 끝났나. 강민은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멀어졌다. 여기다. 누군가의 외침이 어둠 너머에서 들렸다. 피가 많아. 고블린 아직 남아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마법이 터지는 소리. 강민의 의식은 멀어졌지만 몸은 느꼈다. 누군가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도른의 검이 고블린 하나를 베어 넘겼다. 리엔이 방패로 전면을 막아냈고 세리아의 불꽃이 숲 가장자리를 쓸었다. 우두머리는 이미 처리됐다. 누군가 땅에 쓰러진 하반신을 보고 숨을 삼켰다. 이걸 강민이 혼자서.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도른이 강민의 옆구리를 눌렀다. 살아있다. 빨리 옮긴다. 고블린들은 지휘자를 잃은 채 흩어졌다. 도망치는 놈, 저항하다 쓰러지는 놈. 짧고 일방적인 소탕이었다. 강민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동료들의 품에 안겨 숲을 벗어났다. 그의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쥔 듯 굳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